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감정 클리어 리스트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내가 그 상처를 받은 그 시점, 그것이 우리가 발화 시점이라고 하고요. 아, 이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의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인지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인지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사실 3년 이상 또는 정말 수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 감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스스로 집에서 작성하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내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것이 정말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성적을 올리듯이 막 어떤 팁을 얻어서 자존감 향상법,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마구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좌절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걸 합니다. 너도 자존감 낮고 나도 자존감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것을 그냥 기뻐하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 서로가 자축하자. 우리는 자존감이 낮지만 그런 낮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인정해 주자. 이런 맥락이에요.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카페를 빌려서 했는데 카페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전 딱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 그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나 절친에게도 얘기 못해요. 왜? 나 창피해서 그런 얘기 끊이지 못해요. 가족에게도 얘기 못 꺼내요. 왜? 걱정할까 봐. 또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소문나요. 회사에서 얘기하면요 큰일 나죠. 회사에 상담실이 있어도 저희 못 가요. 인사에 지장이 있을까 봐요.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내 이야기나 어떤 나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든 사회구나. 우리가 무조건 성취, 남에게 장점, 또 스펙 이런 걸로만 심지어는 자존감까지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제가 힘들지만 자존감 파티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 우리 유리 멘탈은 어때요? 누가 말 한마디만 던져도 마음에 파박 와서 꽂히죠. 어떤 분은 너 살찐 것 같아. 이 말 한마디에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 우울하고 체중을 재봐서 1kg가 올라가면 그 하루가 너무 힘들고 1kg 빠지면 날아갈 듯이 기쁘다고 그래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 옷을 입어도 뭔가 막 한 10kg가 빠진 것 같고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거에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유리 멘탈을 가진 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의 또 다른 정의는 나를 긍정하는 것. 여러분 긍정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나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긍정한다라는 뜻은 여러분 장점과 단점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 나 유은정, 나 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른다면 오늘부터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장점은 뭔 것 같아? 여보, 내 단점은 뭔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상대방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이래서 문제야. 그러면 상처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수용해 보세요. 자존감이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모호한 심리라는 것이 모호하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제가 마음의 근육으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요. 근육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가고 정말 하기 싫어도 1시간, 2시간씩 운동하잖아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는 내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상대방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그것과는 역행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마인드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죠.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유리한 선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포금을 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시험이 내일 있는데 그냥 자빠지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친구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한 편만 보고 끝내야 되는데도 밤을 새서 보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선택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파괴적인 모든 행동을 좀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꼭 뭐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극단적인 것 외에도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특히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지? 너 이렇게 한심해. 너 그것뿐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인정 못 받아. 이런 생각이 그냥 수시로 머리 위를 지나가요. 제가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짹짹짹 하고 하늘에서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핵심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둥지를 트는 것은 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력이 키워지면 그것이 내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요. 원장님, 저 자존감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자존감 충분히 높아요 라고 말해주는 걸 바라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으면 난 자존감 낮은 사람이야.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남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자존감 높은 사람이야. 난 자존감이 높아 하면서 아나무인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자존감의 높과 낮음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기간 동안 자존감의 변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존감 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 주식을 갖고 있듯이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작은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체중 1kg 늘었다고 막 슬퍼하고 체중 1kg 빠졌다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취직한 친구를 보면서 나는 한심하게 이게 뭐야. 난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야.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존감 안정성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존감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정말 월급 모아서 빚도 갚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돈도 드려요. 생활비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부모가 뽑아준 차를 딱 끌고 와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죠. 제가 그때 항상 이야기해요. 시간의 흐름은 각자의 시계가 있다. 비혼인 분들 와서 그래요. 왜 나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할까요?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다른 친구들은 기저귀 갈고 있을 때 너는 주말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누워서 SNS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시간을 갖잖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공식이 이렇죠. 갖고 싶은 것에서 갖고 있는 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원장님은 금수저인가 보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장님은 의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취미,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 내가 갖고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료실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진료실에서 그래요. 아까 그 사람은 왜 왔어요? 너무 멀쩡해 보이던데. 저는 그러면 저는 당황해서 본인도 멀쩡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굉장히 남의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 것에 집중해야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사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전업주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도 그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면서 벌써 40대만 돼도 자녀들이 다 훌훌 떠나요. 이미 엄마하고는 말하기 싫어하고 그러나 40대는 너무나 젊은 아직까지는 여성이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인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남의 것에 집중해요. 내가 차라리 저 동창처럼 그냥 직장생활 할 걸. 내가 너 키우다가 이렇게 됐어. 남편은 자기 일만뿐이 몰라.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남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가 40대 주부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라. 내 이름으로 살 때가 됐다. 근데 현실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것이 회복되기는 힘들죠. 저는 그럴 때 현실 타협적인 제안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해라.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활용하다 보면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고 실제로 취미를 갖고 그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편견은 뭔가요? 난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요즘 코로나라서 직업은 절대 가질 수 없다. 요즘 청년 실업난이니까 나는 직업도 없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의 고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50대, 40대가 꼰대가 아니라 90년대생이라고 해도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꼭 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생각대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건 꼰대 생각이야.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지금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꼰대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던 습관과 그러한 일하던 패턴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기능의 고착화를 강화되면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직장생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사회생활 정서법이라는 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나와는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또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직장에서도 호구가 있어요. 왜 나만 일해야 되죠? 쟤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고 나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야근은 맨날 저만 해요. 그러면 전 그래요.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 있냐? 그러면 거절하면 상사가 싫어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엄청나게 칼퇴근하고 야근은 절대 안 할 것 같죠? 실제로 제가 진료에서 만난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90년대생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젊은 세대들은 진짜 자기 것뿐이 몰라. 이것도 생각 바꿔야 돼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내 것을 성취하고 싶고 또 워라밸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요.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내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 상담을 서치해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게으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우울해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20대들을 끌고 왔어요, 병원은. 근데 요즘은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20대들이 엄마 저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같이 가주세요. 엄마 아빠도 제 상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현명하게 자기 관리 차원에서 마음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정신과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부모는 부모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평생 먹고 살 거를 평생 직장이 필요하다. 요즘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찾아주세요.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학원에서 성적 올리다가 보면 오히려 자기의 특성을 찾기 힘들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테스트해 보거나 실험해 볼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요즘은 많이 포기하신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옆집 엄마가 무슨 학원 보낸다고 그래서 계속 나도 따라서 보내고 욕심 부렸는데 원장님 저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얘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하나 가지면 그걸로 자기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특기가 중요하고 자기 특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용 기술 배우기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만큼 정신과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무례하게 선을 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무례하게 간섭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상대는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너무 쉬운 곳인 것 같은데요. 생각의 전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뭐든지 남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극단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너는 너무 자유분방해. 너는 그래서 문제야. 또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정말 극도의 극혐주의, 혐오주의를 보이기 쉬운데 생각 자체를 잠깐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의 화는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노예요. 분노는 바로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불공평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바깥으로 분출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표출되지 못하고 내 안으로 향하면 우울감,
또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잠시 해보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빼앗기는 에너지, 인간관계에서 또 불필요한 모임에서 빼앗기는 에너지를 조금 더 나에게 향하게 해서 나를 재충전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서 마음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